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월요일이 되면서 또 7월 중순이 됐습니다. 그쵸?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가는 것 같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7월달 이번 주 이제 슬슬 중하순으로 꺾이는데요. 그쵸? 우리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있지요.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공식적인 완전한 승인 이후 이제 거래가 시작될 수 있는 출발 시기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다라는 거. 7월 안쪽으로는 좀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조금 연기된다 해도 7, 8월 안쪽으로 3분기 안쪽으로 되지 않을까 좀 여유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 역시 7월 안쪽으로 끝내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름이 끝나기 전 한 3분기를 한번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너무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XRP 내년 말까지는 가져갈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씩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도 여유롭게 좀 투자를 이어가시는 것 같아서 저 또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기사로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라고 불리우는 그 자산 관리자 이 그레이스켈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 XRP, 리플을 최고 자산으로 언급하고 있다. 오랜만에 이 그레이스켈의 관계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 파이널 관계도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가볼까요? 전 세계를 주무르는 빅4 자산 운용사 그 유대계 자본이 모두 들어온 하나의 그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 베리 실버트가 표면적인 수장으로 있지만 그 배후 세력 파워 비하인드에는 글렌 허친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넬리 량이라든지 지금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인 자닛 옐런 그리고 미국 연준의 전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모두 이 미국의 싱크탱크라고 불리우는 허친스 센터의 출신이었다. 그렇기에 이 허친스는 월가 뒤에 숨겨진 배후 세력이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 뒷배를 보아하니 마스터카드의 지분 50%가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 뒤에 쩐주로는 웰스파고, 유니온뱅크, HSBC, CT까지 역시나 그 미국의 대표 금권 세력들이 질비하게 나열돼 있었다라는 것. 나스닥 역시 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슬슬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유착 관계로 볼 수가 있었죠. 그들은 그레이스케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리플의 오너십 어느 정도의 지분을 스테이크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대 거래소 지금 현재 SEC와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또한 온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득권 그룹에서 리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GK 스나크라고 하는 그 영지직 측면의 표본이죠.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GKC의 지분 또한 가지고 있는 것, 미래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그들은 장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인데스크와 같은 그런 언론 미디어까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절대 미디어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그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 그레이스켈에서 XRP를 최고 자산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제 슬슬 대중들에게 그 값어치가 증명될 시기, 가치 반영이 될 시기가 다가와지고 있음이 병렬적으로 좀 보여지네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라지캡 펀드 5가지의 코인을 명시하고 있죠. 이제 슬슬 이 코인들 모두 ETF 상장 준비를 할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올해 1월부로 완전히 ETF가 승인이 됐죠. 이제 이더리움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한 승인과 거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후발주자로 솔라나와 XRP, 조금 더 나아가서 미래 RWA의 대표주자인 아발란체 역시 그들과 함께 하나로 묶이면서 모두 단일 ETF가 출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최근에 크립토 스냅샷을 찍은 이 암호화폐 탑10 크립토 에셋을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토큰들이 모두 다 나열되고 있다라는 거. 어쩌면 그들은 우리에게 이미 힌트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눌려져 있으니까 대중들이 가치를 못 보는 것이겠죠. 한번 보고 갈까요? 저스틴 선이 떠오르는 트론 보이고요. 솔라나,
아발란체, 카르다노 에이다, 비트코인과 BNB 코인이죠. 바이낸스 코인도 보이고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 들어가 있다라는 것과 톤코인, 도지코인 플러스로 시바 이누까지 챙겨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인들, 메이저 코인들로서 미래 가치가 이미 입증될 수밖에 없이 기관의 검증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SEC의 공식 홈페이지에 하나의 공문이 좀 올라왔습니다. 7월 18일을 기준으로 해서 워싱턴에서 하나의 고위급 인사들의 비밀 회의가 열리거든요. 여기도 보시죠. Close to the public. 비공개로 열린다라는 것과 정확히 7월 18일부터 24일 7월 중하순 시점에 워싱턴에서 그들끼리의 비공개 임원회의가 열린다? 이제 슬슬 리플과 SEC, SEC 대 코인베이스, SEC 대 크라켄, SEC 대 바이낸스 그런 잡음들이 정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의 저울질 점점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7월 18일에 끝날 거야, 24일에 끝날 거야 이건 아니지만 반드시 끝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한다라는 것, 이 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서 여유 있는 스탠스로 우리가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 XRP 주간 차트를 좀 봤을 때 겹치기 호재로서, 겹호재로서 10% 이상 상승했던 이력을 저번 주에 좀 보여줬었어요. 그쵸? 이 겹치기 호재가 어떤 것이 있었죠? 첫 번째로 바로 이 미국의 CME 그룹이라고 하는 시카고 거래소, 굉장히 큰 거래소이자 ICE라고 하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룹과 함께 양대 산맥의 그 거래소 탑2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XRP가 CME 그룹의 파생 상품 시장에 합류됐다? 이 또한 이제 슬슬 리플에 대한 진가가 점점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거, 한 번 더 나가서 두 번째 겹호재로 어떤 게 있었죠? 바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대통령 고문 출신과 함께 그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원탁 회의를 진행했다라는 거, 이미 여기에는 리플의 CEO뿐만 아니라 스텔라 재단의 CEO 또한 참석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끼리 작당 모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고위급 임원진들이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리플의 CEO가 합류할 수 있었을까? 역시나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면서 이제 슬슬 그들끼리의 시나리오가 대중들에게도 알려질 시기,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다가와질 시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XRP가 파생 상품 시장, 이 CME 그룹과 함께 간다라는 이 호재를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볼까요? 이 인터넷 컴퓨터라고 불리는 ICP뿐만 아니라 리플의 XRP 역시 CME CF라고 불리는 그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하나의 지수로서 출시가 되면서 이제 완전 제도권 수용이 될 수밖에 없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또한 볼 수가 있겠죠. 기간을 봤을 때 7월 29일부터 완전하게 그 CME 그룹에서 달러와 연동되는 실시간 지수로서 표현이 되면서 제품군에 추가가 됐다? 저는 머지않은 시점 리플과 SEC의 소송으로서의 그 규제의 명확성이 이제 정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CME 그룹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 CME CF 어떤 지표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토큰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나 항상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는 알고랜드 들어와 있고요. 그레스케일 라지캡 펀드에 들어와 있는 RWA의 대장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발란체 들어가 있고요. 그 밑단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보이고 있네요. 이는 또 1252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카르다노 에이다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 체인링크 보이시죠? 인터체인의 프로토콜의 대장격으로 들어가는 체인링크, 코스모스 아톰이죠. 그리고 폴카다까지 DBS에서 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CME 그룹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이미 게임이 끝난 토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저장소 섹터의 대표주자죠. IPFS를 표준 주격으로 하는 분산형 저장소 시스템 파일코인 나오고 있고요. 리플과 최근에 들어갔던 인터넷 컴퓨터 ICP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코인, 디지털 은 또한 들어가 있으면서 최근에 제가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품고 있으면서 이더리움 레이어 2 대표 프로토콜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토큰이죠.
폴리곤, 마틱 또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솔라나, 스텔라, 루멘, 리플과 뿌리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조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 품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토큰들 왜 CME 그룹에서 인덱스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지 병렬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CME 그룹에서 7월 29일서부터 XRP의 실질적인 지수를 등재한다라는 것, 이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어쩌면 정말 지금까지 시간 끌기를 오랫동안 한 것이겠죠. 왜 그렇죠? 과거에 리플의 초기 파운딩 라운드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CME 그룹이 직접적으로 리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미 시리즈 B로서 투자가 크게 단행되어졌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에 합류된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CME 그룹뿐만 아니라 A16G, SBI그룹, SCB 시아은행, S생추어, C게이츠, DCG 그룹뿐만 아니라 구글벤처스, 스페인의 최대은행 산탄데르, 영국의 대형금권 스탠다드 차타드, 중국을 대표하는 벤처캐피탈 IDG 캐피탈 또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리플의 초기 투자자만 보더라도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미래냐고요? 바로 글로벌 경제 인프라, 금융 인프라를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는 그 미래의 디지털 생태계의 운동장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 또한 확정적으로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리플을 2025년 때까지 디지털 생태계, 디지털 금융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공부를 통해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땐 리플의 마크가 보이고 있고요. 국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위터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식 홈페이지, 공식 기사, 공식 문서를 확인하면서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일환으로 이 모로코가 통화를 디지털화하기 시작하면서 리플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한 가지 알아갈 필요가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5번째로 큰 은행이며 이 모로코에 본사를 둔 다국적 상업은행이거든요. 이름은 바로 이 아티자리와파라는 하나의 은행입니다. 이 은행이 역시나 디지털 돈, 이제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 리플과 손을 잡았다라는 거. 여기도 보이죠? 리플과 이 아티자리와파 은행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서 모로코로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리플은요, 50개국이 넘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자금이체 기업, 송금회사, 이미 원투펀치인 웨스턴 유니온과 머니그램과도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아티자리와파 은행의 공식 문서를 보더라도 과거부터 그들은 리플렛을 채택하면서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를 혁신으로 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문서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 한 번 더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슬슬 비트코인의 ETF에 대한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파이프라인 또한 뚫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기관의 자금들이 또 들어오겠죠? 5월달 이후에 최대 주간 유입이 기록되면서 우리 또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같은, 리플과 같은 그런 메이저 코인들 쌀 때 매집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7월달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회 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인지해 주시고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과 SEC의 소송이 끝나게 된다면 리플은 반드시 그 효용성, 활용성을 인정받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유틸리티가 확실하게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큰 펌핑이 올 수밖에 없다. 강세장에 57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는 믿고 있네요. 가격적인 부분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유틸리티가 실행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이 XRP 스캔에 리플이 소각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벌써 1250만 개가 넘는 리플이 버닝, 소각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이게 국경 간 결제 시장, 자금이체 시장, 기관의 채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B2B 결제 스위프트 2.0에서의 효용성을 인정받게 된다라면 1000억 개의 물량은 현저하게 부족할 것입니다. 반드시 리플의 CTO와 같은 기술진들이 리플을 드랍 단위로 100만 분의 1로 쪼개놨던 그 팩트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기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제임스 에크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이 정치 권력을 빼앗는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미 서클과 리플과 코인베이스와 같은 그런 세력들, 그런 기관들, 거래소들이 계속적으로 정치권을 휘어잡을 수밖에 없는 로비를 통해서 그들이 입맛을 다시고 있는 시나리오, 스케치를 그리고 있는 디지털 금융 시대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헤지펀드의 CEO죠. 이 스크라미치 역시 비트코인은 내년에 17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환율 1,400원을 적용했을 때 2억 4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만의 매도 가격을 잘 설정하면서 현금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 인하가 약발 없을지도 모른다.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왔지만 코인과 주식이 오르지 못할 망정 어느 정도 좀 주춤했던 떨어졌던 이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코어를 잡아야 되는 것 이미 연준의 통화정책 이제 금리 정책으로 달러의 패권을 이어가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미 모든 국가들의 국가부채 또한 턱 밑까지 차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들은 블록체인과 AI를 받아들이면서 금융의 혁명을 만들 것이고요. 새로운 세수 창출을 위해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경기 침체, 실물 금융의 붕괴 전에 반드시 그들은 한번 끌어올리는 시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거 우리는 천천히 고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1, 2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느 정도는 이 HSBC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점점 포션이 커지면서 현재 가치보다 15배, 20배 이상 커질 수 있는 이 포텐셜을 바라보면서 가치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의 부의 어드바이저가 한 이야기처럼 XRP는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엄청난 상승,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이번 주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